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얼마 전 100일을 맞았는데요. 해당 법은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가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산업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에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도 그 이후에도 사고는 좀 여러 번 전해졌거든요. 예, 법이 시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고가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안전수칙을 위반하며 작업을 하다 근로자 3명이 숨진 산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또 16명이 급성 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 화학물질 누출 사고 등 모두 법안 시행 이후에 일어난 참극들입니다.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산업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숨진 사람은 169명에 달하는데요. 한 달에 50여 명꼴로 누군가의 가족이 또 세상을 떠난 거죠. 법안 시행으로 안전대책 마련 그리고 처벌이 강화됐는데 이 부분은 제대로 지켜졌나요? 네, 일단 책임 부분부터 좀 따지고 보면요. 지난 100일간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기업은 20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뤄진 경우는 아직은 한 건도 없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화학물질 누출 사고 기업은 물론 증거인멸 의혹까지 나온 채석장 붕괴 사고의 경우 수사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처벌을 강화한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반복된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법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고용노동부는 자료 제출 거부 등 기업들의 비협조도 수사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불완전한 법 규정으로 초래된 예고된 혼란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고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문제는 이 처벌 대상이 법에서는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처벌 대상인 관리 책임자의 개념과 범위, 업무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재해 사고는 대부분 반복되는 게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시행 100일을 맞았는데 시행 100일 이후, 그러니까 100일 사이에는 이 재해 사고들이 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법이 시행 이후에 이제 2번 이상 중대재해가 난 기업들을 살펴보면 현대차 그룹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제철에서만 2건, 나머지 3곳이 1건씩이었습니다. 대림이 3건 그리고 하나그룹이 2건이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만큼 네.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곳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 법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사업자 간의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변화가 있다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65살 이상인 안전 취약 근로자는 미리 중점 관리를 하고요. 높은 곳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는 그 몸과 연결된 줄은 거의 생명선인데 이 줄을 기존보다 거의 20배 더 강한 줄로 바꾸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계열사 중에 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그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작업 중지권을 사용한 횟수가 재작년보다 1000건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대기업 이야기를 쭉 해주셨어요. 근데 중소기업 상황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절반가량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전국 504개의 중소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50.6%만이 법의 의무를 잘 안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한 거죠.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은 의무사항을 잘 모르는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법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낮으면 이 법을 잘 지키는 비율도 자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실제로 35.1%에 달하는 기업이 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제로 답을 했는데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안전보건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법 시행에 따른 준비 기간과 예산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금리도 높아지고 고물가 이런 악재까지 계속 되다 보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황이 당장 좀 나아지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80%가 넘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상 부담이 크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안전의 양극화 문제 해소가 산업 현장의 또 다른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까지 그럼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지도 짚어보죠. 네, 일단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고위험 지역의 중대재해 증가세를 막기 위해 이번 달 말까지는 집중 감독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런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원인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안전 문화에 대한 의식, 이것이 아직 좀 빈약하기 때문인데 이런 의식 개선이 있어야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한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한컷 이슈는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실제로 속지 않으려면 무엇을 주의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한컷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뉴스 볼 때마다 나는 안 당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걸려들면 홀린 듯하게 빠져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당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저도 느끼는 바인데 실제 그런데 3월 달 동안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2,000건이 넘었습니다. 그 전달과 비교하면 18%가 늘어난 것이고 피해 금액은 499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수법으로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영화처럼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안 당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당하게 되는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 이게 확률이 좀 높다 보니까 이 전화는 아예 안 받고 거르고 본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010 그러니까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도 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 같은 이제 070은 이제 스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잘 받지 않고 있죠. 그래서 010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을 해주는 기기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맞춤형 미끼 문자를 이용해서 이제 유도를 하는 때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개인 정보를 적게 한 뒤에 다시 전화로 새롭게 접근을 시작하는 방식이죠. 속아서 피해를 보는 피해자도 있겠지만 요즘은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돼서 억울해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특히 경제 형편이 어려운 구직자들이 이런 일에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 이상은 20대에서 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는데요. 심부름 한 건에 10만 원, 돈만 받아오면 된다. 이제 이런 조건의 고액 아르바이트라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송금책이 돼버릴 수밖에 없게 됐을 때에는 알았든 몰랐든 참여를 했다면 사기나 사기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매번 금융기관은 절대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또 속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체를 요청한다면 무조건 거절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깔게 한 뒤에 피해자가 은행에 거는 문의전화까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피해가 혹시 발생하셨다면 112나 금감원 1332에 전화를 하셔서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으려면 사실 모르는 번호는 가능한 한 받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먼 안전한 일터. 언제쯤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더 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식 개선을 유도하는 정부의 꾸준한 관리 감독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